네, 안녕하세요. 짐벌인간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파나소닉 GH5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렌즈는 사진용 렌즈가 아닙니다. 바로 정통 시네마 줌렌즈인 디조필름 2070T 2.9 렌즈입니다. 정말 멋지죠? 디조필름 2070T 2.9 렌즈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GH5, 5S, BMPCC 4K 그리고 Z캠과 같은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 전용 시네마 줌렌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차세대 마이크로 포서드 전용 시네마 줌렌즈인 디조필름 2070 렌즈를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리뷰 전에 사진용 스틸 이미지용 렌즈와 영상용 시네마 렌즈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진용 렌즈와 시네마 렌즈 같은 경우는 외형적인 부분에서부터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 메탈 하우징입니다. 보통 스틸 이미지용 렌즈는 마그네슘이나 또는 저렴한 렌즈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정통 시네마 렌즈들 같은 경우는 하우징이 메탈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영화 촬영 또는 다큐멘터리, 영상이라는 장르 자체가 안정적인 스튜디오에서만 촬영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영상을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정통 시네마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디조필름 2070처럼 하우징이 단단한 메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커스와 조리개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진용 렌즈 같은 경우는 포커스를 굉장히 빠르게 AF로 잡기 위해서 포커스 링의 범위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영상을 촬영하실 때 사진용 렌즈 같은 경우는 포커스 링을 조금만 돌려도 포커스가 나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네마 렌즈 같은 경우는 보세요. 끝단에서 끝단으로 가는 경우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풍부하고 넓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포커스를 잡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링 또는 줌링, 조리개링 자체가 사진용 렌즈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자, 지금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네마 렌즈가 아닌 시네마 줌렌즈잖아요. 줌링 같은 경우도 20mm에서 70mm까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마치 캠코더의 파워줌 렌즈를 운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 부분에 톱날이 있잖아요. 이 톱날 같은 경우는 사진용 렌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영화, 드라마, CF 같은 경우는 포커스 풀러라는 전문 직업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포커스를 수동으로 맞춰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시네마 렌즈와 함께 여기에 있는 이 톱날에 팔로우 포커스라는 장비를 연결을 합니다. 기어와 이 톱날이 연결이 돼서 카메라맨은 있고 그 옆에서 포커스 풀러라는 전문 직종에 계신 분이 완벽하게 그리고 보다 섬세하게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용 렌즈에서는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톱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리개 T값과 F값의 차이입니다. 보통 사진용 렌즈 같은 경우는 f2.8, f1.4, F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네마 렌즈 같은 경우는 밝기를 조절하는 조리개링 같은 경우는 동일하지만 T라고 하는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T값이에요. 이 T값 같은 경우는 빛이 렌즈를 투과해서 센서에 닿는, 과거에는 필름에 닿는 100% 값을 정하는 겁니다. 우선 시네마 렌즈 같은 경우는 제조사마다 사용되는 유리, 재료가 틀리고 또 코팅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F값으로는 통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표준을 만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T값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번 리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포커스 브리딩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진용 렌즈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세요. 어떻게 촬영하냐면은 피사체에 포커스를 딱 잡고
포커스링을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피사체가 조금씩 커지고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커스 브리딩 현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스틸 이미지에서는 그 순간을 캡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 같은 경우는 순간만 촬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욱더 긴 순간을 촬영되기 때문에 포커스 브리딩 현상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거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제조사에서는 시네마 렌즈를 제조할 때 얼마나 이 포커스 브리딩 현상을 억제하느냐, 그것이 시네마 렌즈의 품질 그리고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대략 이 정도가 사진, 스틸 이미지용 렌즈와 영상, 시네마 렌즈의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디조필름 2070T 2.9 렌즈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디조필름 2070T 2.9 렌즈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앞에는 포커스링이 있고 포커스 풀러분께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피트 값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줌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조리개링이 있고 마지막으로 플레인지백 조절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조필름 시네마 렌즈의 외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시네마 렌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닌 역시 고유의 룩일 겁니다. 최근 너무나도 깨끗하고 무미건조한 시모스 센서를 사용하는 이 시대에 고유의 룩을 영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시네마 렌즈의 가치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욱더 빛을 발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나소닉 GH5의 디조필름 2070 시네마 줌 렌즈를 장착해서 실제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비교를 위해 사진용 렌즈인 1260 렌즈와 디조필름 2070 시네마 줌 렌즈의 비교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mm T2.9 ISO 400 브이로그. 자, 여기까지가 레드미라주의
디조필름 2070 T2.9 시네마 줌렌즈의 첫 번째 리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네마 줌렌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스틸 이미지용 렌즈가 아니라 정통 시네마 렌즈, 그것도 시네마 줌렌즈가 필요하신 분들께 GH5, 5S, BMPCC 4K 그리고 Z캠과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손맛이 넘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디조필름 2070 렌즈의 첫 번째 리뷰는 여기까지며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